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좀 보실 거냐 하면 대소 비교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오는 것들 위주만 할게요. 일단은 대소 비교한다, 뭐 한다? 뺍니다. 오케이? 뺍니다. 빼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제곱해서 빼기를 하는 방법 둘. 자, 세 번째, 서로 나눈다는 얘기거든. A를 B로 나눠가지고 누구랑 1과 비교한다는 얘기야. 자, 얘는 0과 비교할 거고 얘는 0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대소 비교가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A 여기서부터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느냐. 자, 반드시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제곱해서 빼야지만 풀어주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0들과 비교하게 될 텐데, 얘네들 보통 대소 비교를 할 때 언제 많이 하느냐. 결국에는 뺀다. 보통은 다항식이나 아니면 분수식 형태가 나오는 거야. 분수식 꼴이 등장하게 되면 뭐다? 빼서 대소 비교를 보통 많이 정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수식을 봤어. 근데 얘가 대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들, 보통 절대값이나 아니면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제곱해서 빼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지수식입니다. 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수식들을 다룰 때에 얘가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이제 수원으로 넘어갑니다. 대수 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느 쪽? 이쪽까지만 제대로 인지하시고, 아, 대소 비교하면 이렇게 대소 비교하면 되겠구나.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죠. 그래프를 사용한다, 뭐 다른 방법들도 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공통수학 이 내용에서 주된 부분은 제곱해서 빼거나 얘가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절대값 A 더하기 B가 있을 거고, 절대값 A가 있고 절대값 B가 있습니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A와 B가 실수라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 대소가 실제로 얘가 되느냐, 그거를 뭘 이용해서, 위에 있는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자, 한 번만 딱 해보는데 얘가 두 가지로 조금 쪼개서 다시 분리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그거까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얘도 0 이상이고 절대값 A 더하기 B. 대신 치는 애들은 잘 봐래. 이거 0 이상 안 적으면 그냥 날리는 거야. 0 이상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그렇죠, 감점. 아, 감점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안 적으시고, 안 적으면 더군다나 더 좋은 건 뭐냐?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됐지?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점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야. 왜 그런지는 알죠? 왜 그러냐? 아니, 마이너스 5와 2가 있는데 누가 더 큰데? 마이너스 5를 제곱한 게 더 크잖아. 근데 그게 무조건 A와 B 사이에 대소를 규명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대소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야. 얘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뭐 이 정도는 다 할 거니까 제곱 되어 있는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다 사라지면서 2의 절대값 A, B라는 녀석과 A,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항상 뭐다? 0 이상이다라는 거. 맞죠? 얘가 항상 0 이상입니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뭘 뜻하느냐? 양립한다는 얘기야. 같은 경우와 그게 아닌 경우로 양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경우는 언제가 되느냐?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 B가 뭐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죠. 둘 다 곱했을 때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크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이걸 알잖아. 절대값 X가 있어. 절대값 X가 있어.
그리고 x가 있어. 자, 절대값 x가 있고 x가 있는 상황인데, 자, 분명히 x가 0 이상이면 같다라고 배웠을 거고, 맞죠? x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가 되지만 얘는 그대로 x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얘는 같을 거고 얘는 절대값 씌운 게 같을 거고 절대값 씌운 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x가 얘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b가 있으면 ab가 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봐봐, 이렇게 됩니다. 자 절대값 a가 있을 거고 절대값 b가 있을 겁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을 겁니다.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은데 크다라는 얘기는 ab의 부호가 달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이 ab가 음수였다라는 얘기고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서로 어떻게 되느냐? 같았다라는 얘기야. 부등호 방향 자체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나오면 얘고 얘가 나오면 얘다.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뭐 대소 비교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제 코시 슈바르츠 봅시다. 자, 코시 슈바르츠 봅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을 거고 산술기하 부등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도 그렇고 산술기하도 그렇고 자, 식의 형태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a 제곱에 b 제곱에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입니다. 단 뭐가 있을 때 그냥 얘는 넉넉히 a와 b와 x와 y가 실수가 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인데 다항식 형태죠. 다항식 형태니까 그냥 빼버리면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빼버리면 증명이 되는 상황이고 자 빼볼게요. 그러면 왜냐 하면 빼봅니다. 여기서 얘를 뺐어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뺐단 말이야.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 뺐어요. 빼보세요. 빼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y의 전체의 제곱과 bx의 전체의 제곱과 마이너스 2ay의 bx가 됩니다. 오케이? 빼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쁘게 일단 정리해 놓은 거고 자 ay 빼기 b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 이상이고 0 이상인데 내가 이까지 왜 끌고 왔겠어? 끌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봐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쿠시 슈바르츠를 써왔어요. 근데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 얘랑 얘랑 같을 때잖아. ay랑 bx랑 같을 때고 ay랑 by가 같을 때로 외우면 외워지지 않으니까 ab로 나누거나 식을 ab로 나누거나 아니면 식을 xy로 나눠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가공된 식으로 정리를 좀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b분의 y가 a분의 x랑 같거나 아니면 얘로 나누게 되면 x분의 a랑 누구? y분의 b가 같을 때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앞에 뭐다? 2차식입니다. 2차 꼴이라고 할게요. 2차 꼴입니다. 여기도 2차 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면 1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고 1차 꼴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 제곱이 되는 거고 구조가 a의 제곱이랑 여기 들어있는 x의 제곱의 제곱근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마찬가지 뭐가 된다?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b라는 녀석과 얘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야. 잘했어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이런 거 좀 연습해 볼게. 3x 플러스 2y가 만약에 2였다고 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녀석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자리를 두 개 잡을 거고 얘는 항상 누구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에 몇 차 온다고? 2차 옵니다. 여기에 몇 차 온다고? 2차 옵니다. 여기 몇 차 온다고? 1차 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집어넣습니다. 자리 집어넣어야 돼요. 자리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3x 플러스 2y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1차가 2차가 있을 자리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고 앞에 자 나는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 뭐의 제곱을 적으라 이렇게 배웠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자 뭐의 제곱이니까 얘랑 딱 곱했을 때 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인데? 3이고 마찬가지 여기랑 곱해가지고 얘가 딱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13이고 이쪽이 4가 될 거니까 1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끝. 자 얘는 언제 사용하느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2차식 꼴이다. 2차식 꼴과 1차식 꼴이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동시에 나올 때 많이 사용합니다. 동시에 나올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 특히 두 번째 형태는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분수식의 합의 최대값. 자, 분수식의 합의 최대값이 아니구나. 최소값입니다. 값을 구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사례만 오늘 딱 하고 마칠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산술기하는 딱 변수 두 가지 대상에만 기억하면 되겠지만 코시 슈바르츠는 변수를 세 개까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a 제곱 있고 b 제곱 있고 c 제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x제곱 있고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g제곱 있습니다. 자, 얘는 항상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ax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by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끝에 뭐가 되느냐? cg가 있어야 되니까 cg라고 적고 난 다음에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자, 등호 조건 동일하고요. 어떻게 된다? a분의 x랑 b분의 y랑 자 c분의 g가 같을 때고 보통 이렇게 비율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자 는 k라는 걸로 도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가 양수고요. 양수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습니다. c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a 플러스 4b 더하기 이렇게 둡시다. 뭐라고 둘까요? 9c라고 둘까요? 9c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됐다고 칩시다. 1이 됐다고 치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더하기 c분의 9의 값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오케이? 대체 이 테크닉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자 봅시다.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갑자기 1차 형태가 나왔는데 1차 형태고 1차 형태인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란 말이야. 자, 위에 있는 녀석처럼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분수식이죠. 분수식의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코시 슈바르츠는 2차 꼴과 2차 꼴과 1차 꼴이라고 얘기한 거는 상대적으로 맞섰을 때 1차, 2차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제곱에서 자 얘를
a라고 두는 게 아니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둡니다. 얘를 루트 4b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둡니다. 끝에 있는 얘를 루트 9c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2차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하는 거야. 루트 a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고 루트 b분의 4의 전체의 제곱이고 제 끝에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 c분의 9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매력이 뭔데? 호슈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앞에끼리, 중간에 건 중간에끼리, 끝에 건 끝에 것끼리 곱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이 나오죠. 변수가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a랑 누구랑? 루트 a분의 1이랑 곱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누가 된다? 루트 1이라고 할게요. 루트 1이라고 할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루트 4b랑 얘랑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곱하면 루트 16이라고 할게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에 것끼리 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루트 살렸어. 암산할 수 있겠지만 루트 살렸어요. 루트 81입니다. 끝이야. 오케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한 거에 제곱보다 우리가 더 크거나 같더라.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이 1이잖아요. 그럼 얘 최소값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눠주시면 된다. 다 됐죠? 끝입니다. 코시 주관식 끝이야. 최대 최소 구할 때 한다 라는 거랑 테크닉 하나. 분수식의 최소값 분수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까지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자, 이제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산술기하는. 자, 산술기하고 합은 뭐 유도 이런 거 안 할게요. 루트의 AB 워낙 잘 보고 있을 테니까 활용 위주로 조금 생각할게. 자, 등호가 언제? A랑 B랑 서로 같을 때.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될 때. 오케이? 됐지? 자, 증명은 그냥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상황이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느냐도 동일합니다. 뭐다? 최대치수 구할 때요. 최대치수 구할 때인데 근데 형태 자체가 자 곱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역수 서로 곱하면 사라진 역수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수꼴에 뭔가 역수꼴의 합에 관련된 내용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또 똑같습니다. 분수식의 합의 최소값 구할 때도 여전히 만들어질 거니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x 됐죠? 를 x 제곱을 x-1로 나눈다 라고 칩시다. x가 1보다 커요. x가 1보다 커요. 1보다 큰 상황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세네나 이런 데는 다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붙여주고 더하기 1 붙여서 식을 조작합니다. 식 조작하게 되면 x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뭐 해주시면 된다?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x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2로 바꿔주고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얘가 두 개 곱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일단 문제 풀어보자. 문제 좀 풀면서 얘기해 줄게. 뭐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해서 다 응사는 아니니까. 어디 한번 보실 거냐 하면은 뒤에 산술기하 문제들 조금 있어요. 산술기하 문제들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 있습니다. 자, 뭐
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거든요. 좀 많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쭉 가봅시다. 95번 볼까요? 95번. 아, 너무 재밌네. 95번 봅시다. 95번. 자, 95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4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여기 1 나오고 4 나옵니다. 1 나오고 4 나오고 a분의 4 나오고 a 나오니까 바로 산술기하 때리면 되겠지. 2루트 4가 될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96번 봅시다. 자, 96번도 여전히 3점짜리 문제고 자, fx가 있을 거고 fx가 2분의 a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gx 같은 경우에도 뭐다? b분의 1의 x가 있을 거고 더하기 1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다? 서로 평행하다. 얘랑 서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관계식 반드시 찾으시고 2분의 a가 b분의 1이랑 같다. 그래서 ab가 얼마다? 2다라는 거 관계식 하나 찾고 얘를 기반으로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에 뭘 구하면 되겠어요? b 플러스 2에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하면 ab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다? 2a 하나 나올 거고 b 하나 나올 거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얘가 얼마다? 2가 되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b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는 정리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가 되는데 2루트에 2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가 2인 상황이니까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03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103번. 자, 103번 한번 볼게. 103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양수 m에 대해서 m이 지금 양수가 되는 상황인데 y는 뭐예요? mx 플러스 2m 더하기 3이죠. x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자, 그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x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얼마가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지점 2m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넘겨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넘겨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마이너스 2m 더하기 3으로 통째로 넘어가고 m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m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2m 플러스 3이라 길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호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면 됩니다. m분의 2m 플러스 3 형태가 되겠고 나머지 2분의 1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둬야 되겠죠. 2 더하기 m분의 3으로 두시고 이제 푸시면 된다.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니까 4m 하나 만들어져요. 9m 하나 만들어집니다. m분의 9죠. 9m이 아니라 얘랑 계산해주면 6이고 얘랑 계산해주면 6이니까 12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얘는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6이니까 10이 되겠고 10이 되겠고 나누기 2 해주면 12가 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자,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풀어보시면 되느냐 하면 자 87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푸시면 됩니다. 끝까지 푸시고 오케이? 87번부터 해서 끝까지 푸시고
이제 뭐 난이도 있는 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제 20 몇 번까지 풀었느냐면 20번까지 풀었다고 그랬으니까 21번부터 시작해서 2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3번 X입니다. 33번 X야. 33번은 풀지 마시고요. 부등식의 영역이라 풀지 마시고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요. 자, 그리고 한 60번까지 풀면 되지 않겠니? 21번부터 60번까지 푸시고 내일은 산술기하랑 절대부등식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정리하고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함수로 넘어갈 수 있겠지? 수고하셨습니다.